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남가주에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곳곳에 프리웨이와 도로가 침수되는가 하면 집과 자동차, 정전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같은 강한 바람과 비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주택가 인근 30년 된 거대한 나무가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에 뿌리채 뽑혔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가 부러지고 전기줄도 손상됐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에코파크 인근 나무가 쓰러지면서 2층짜리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집에 있던 거주자는 큰 소리와 함께 거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때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Yeah, like BAM! Like that, but louder, way louder, with a lot more bass in it, you know. Yeah. And Vince, And it shook.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거주자는 신발만 신고 뛰어나와 보니 집 앞에 거주하던 노숙자가 나무에 깔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Who'd that be? George, but it turns out he was fine. I mean, we saw him. You know, they didn't have to take him out on a gurney, and he had been, he was pinned for a bit, but yeah, he was sitting up and fine, and they didn't have to take him to a hospital, so that's great. Yeah, because it looked bad. 3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나무에 깔려 있던 한 남성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LA 소방국은 남성이 거대한 나무에 깔렸지만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는 쓰러진 나무 옆에 나무와 천막으로 가건물을 만들어 생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먼저 노숙자의 가건물 기둥과 2층 아파트에 부딪혀 나무에 하중이 줄면서 노숙자를 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인근 주차된 차량은 나무 일부의 충격으로 크게 파손된 것을 볼 수 있어 노숙자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 곳곳은 정전으로 신호등이 꺼져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에 일부 도로는 전기공사로 차단돼 운전자들의 불편은 가중됐습니다. 일부 고속도로도 물이 불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은 수요일과 목요일도 예보돼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윌셔 초등학교 부지 임대가 애초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주 검찰에 최소 20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한국학원 측 변호사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일 저녁 학원 본부에서 열린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비공개로 열린 이사회에서는 학원 부지와 부대 시설을 세원약 초등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 9일 주 검찰은 해당 계약은 정상적인 임대로 볼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학원 이사회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비영리단체법상 시설 임대 20일 이전 주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마땅하나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주 검찰이 12월 9일 공문을 통해서 그 합법적이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방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그 어떤 장기 임대라든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현재 그 이사진 분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용퇴를 하시고 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을 추진했던 학원 측 변호사는 비대위와의 대리 끝에 며칠 전 사임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원 측 고문 변호사의 임대계약 절차의 부당함에 비대위가 책임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비정상적인 계약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며 주검찰의 칼날은 계약을 주도한 학원 이사회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계약에 참여한 이사 및 현직 이사와 변호사를 상대로 비영리단체 운영에 관련한 위법 행위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대계약 적합성 조사로 반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 남가주 한국학원 재정은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학원 측 교장단 일부가 공간을 찾아 재정 관련 문제를 상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사회가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음 학기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학원 운영 전반, 나아가 2세들의 뿌리 교육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던 비대위도 오늘 마지막 협상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기간은 올해의 마지막 날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남은 일주일에 우리 협상력을 발휘해서 이 사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학원 새로 된 이사장님과 또 우리 비대위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원 이사회는 KBS와의 통화에서 고문 변호사 사퇴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협상 가능성은 시사했습니다. 현직 이사 3명의 신속한 사퇴 여부 결정에 따라 1년 반 동안 끌어온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는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텍사스의 한 이발소에서 아들의 머리 모양에 불만을 품은 아버지가 이발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한 타이 레스토랑에서 파티 도중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이발관에서 아들의 머리 모양에 불만을 품은 아버지가 이발사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부시간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쯤 이발소를 찾은 한 고객은 13살 아들의 머리 모양을 두고 이발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발사를 향해 3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총격을 가했으며 곧바로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이발사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며 인근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파티를 즐기던 도중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자정이 넘은 시각 미네아폴리스 인근 스프링레이크 파크시의 타이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두 그룹 간의 언쟁 도중 용의자 1명이 수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19살의 태국계 청년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 7명은 19살부터 38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와 무리들은 곧바로 도주했으며 경찰은 아직까지 이들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차량 범죄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임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최소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새벽 12시 30분쯤 시카고 남부의 한 가정집에서는 지난 4월 차량 탈취 범죄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2층짜리 주택에는 희생자들의 친지 70여 명이 모여 있었으며 무장한 괴한 2명은 모임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으며 경찰은 현장에 있던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도로가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인해 버지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69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전 7시 50분쯤 버지니아의 퀸스 크리크 브릿지 부근의 I-64 고속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안개가 잔뜩 끼어 운전자들의 시야가 짧았고 도로는 얼어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양방향 사고로 차량 69대가 얽히고 설킨 채 크게 파손됐으며 최소 5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중 2명은 목숨이 위태로우며 11명은 심각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의 상원 심리 절차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거친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탄핵 소추안과 심리를 진행할 탄핵 소추위원단 명단을 상원에 넘기지 않으면서 비롯됐습니다. 순서상으로는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곧바로 안건이 상원으로 보내져야 하지만 펠로시 의장이 상원의 탄핵 진행 방식을 공개하라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트윗을 통해 펠로시 의장을 맹공격했습니다. 하원 다수당과 하원 의장을 빼앗긴 바 있고 곧 또다시 잃게 될 펠로시 의장이 어떤 식으로든 상원의 탄핵 부결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한 차례 회동에 논의했지만 증인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습니다.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신청이 LA뿐 아니라 뉴욕 일대에서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시작된 재외선거인 신청은 34일차 기준 총 1,285명이었습니다. 국외부재자는 1,133명으로 지난 제20대 총선 962명에 비해 171명 증가했지만 재외선거인 신청은 152명으로 작년 174명보다 22명 감소했습니다. 4년 전 선거 대비 인원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뉴욕 공간 관할 지역의 예상 선거권자 수가 16만여 명임을 감안할 때 저조한 수치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신청을 늘리기 위해 재외국민 대상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순회 접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29일에는 퀸즈 플러싱 제일교회와 뉴프런티어 교회에서 순회 접수 활동이 실시됩니다. 이진필 재외선거관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중요하고도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을 재외 국민들께서 잊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재외선거인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온라인이나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 방문, 전자우편, 공관 직원 순회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계속된 낙서와 훼손으로 논란이 된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자는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발대식이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행사는 LA 한인회와 한인상의, 평통 등 주요 단체들과 화랑청소년재단 학생들, 글렌데일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앞으로 30여 개 한인단체들이 공동으로 평화의 소녀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하면서 LA 총영사관이 내일 휴무에 들어갑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의 연휴 후에 업무를 개시하는 26일에는 민원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8시 30분에 공관 문을 엽니다. LA의 인구 증가율이 19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타임스가 연방재무부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는 올해 7월 1일 기준 3,996만 명으로 1년 사이 증가율이 0.35%에 그쳤습니다. LA타임스는 저출산과 고령 인구의 사망, 생활비와 소득세가 낮은 인접주로의 이동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승객의 성별을 남녀로 구분짓지 않고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별 정보에는 미공개 또는 불특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항공사 중에는 앞서 유나이티드 항공이 올해 2월 처음으로 제3의 성 기재를 인정했으며 델타와 사우스웨스트 등도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미주본부 신임 본부장으로 송보영 상무가 부임했습니다. 송 신임 본부장은 러시아와 동남아 지역 본부장, 여객 노선 영업부 담당 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주 본부를 총괄했던 이승범 본부장은 부사장으로 승진해 한국 본사로 귀임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